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예술 01 과제학습 해설과 더불어 인문예술 02 두 번째 제시문 과제학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학습은 크게 글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파악하는 구조적 이해와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이해했는가를 파악하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그리고 글의 제재와 관련된 어떤 그 창의적 사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제 제출방에 올린 답안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학습을 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테니스반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좀 실력은 좀 모자라지만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올렸는데 보니까 굉장히 뭐 성실하게 했고 이제 그 OX 문제, 서른 문제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배경 지식이 크게 없어도 아주 성실하게 제시문을 읽으면 누구나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독서는 자기 힘으로 읽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길러야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과제 제출방의 댓글은 댓글을 게시하는 게시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질문방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질문방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질문방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문 과제 학습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 2문단입니다. 1, 2문단. 1, 2문단에 조선시대 인재양성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관료수급의 근간이 관학과 과거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말로 하면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아니라 이제 공립학교와 과거제인데 얘들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 이래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학도 문제가 있고 과거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제 개편을 통한, 그렇죠, 공거제,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 공거제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제도를 어떤 그 시행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원의 이런 어떤 그 주장은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지만은 후대 어떤 그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게 전체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 이제 4번 문제에 보면 요약하기 300자 내외로 요약하라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요약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하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이제 세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어떤 그 답을 다 잘 했는데 조금 오답률이 있는 것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면 과거제는 능력주의 인재선발 방식이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읽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거제가 몇 문단에 나왔더라? 과거제가 1문단에 나왔구나. 뭐 1문단 내지 2문단에 나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제는 능력 내지는 결과 위주 인재 선발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거제는 특정 세력의 득세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자, 이것도 공거제가 몇 문단에 나왔냐면 세 번째 문단에 나왔죠. 공거제. 그러면 그 부분에 눈을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거죠. 그러면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의 득세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이제 13번을 보면 유형원은 관학의 활성화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다. 자, 유형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세 번째 문단에 그 공거제 할 때 나왔죠. 관학 맞습니다. 사학이 아니라 관학. 예컨대 지방에서는 어떤 학교를 거쳐서 태학으로 들어가고 서울에서도 어떤 학교를 거쳐서 태학에 들어가는데 그런 학교들이 다 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로 갑시다. 유형원은 균전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거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자, 균전제, 공거제는 맞는데 이제 순서를 보면 공거제가 먼저고 공거제를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라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토지계획제도가 균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공거제에서 균전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오답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추론적 사고입니다. 추론적 사고. 자, 추론적 사고 OX 문제인데 자, 이것도 거의 제대로 답을 했는데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태학에 입학한 학생의 재정적 뒷받침은 전적으로 국가가 하였군. 자, 이 태학에 입학한 학생의 재정적 뒷받침인데 이제 공거제의 특징이 학생들이 이제 선비들이 공부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어떤 학비를 전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그 학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이 어떤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학비를 대준다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일자리에서 그 부모들이 이제 소득을 창출해서 어떤 그 자녀들의 학비를 충당하는 거죠. 그런 거지. 국가가 부담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태학이라고 하는 게 유형원의 생각이었고 그게 시행된 건 아니니까 하였군, 이거는 좀 잘못됐는데 하겠군 하더라도 역시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면 도덕적 인격이 결여된 선비는 과거에 합격하여도 관직으로 등용되기는 힘들었겠군. 자, 이 이제 과거제의 폐단이 뭐였냐 하면 이 과거제의 폐단이 인격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점수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관계없이 점수만 높으면 관직에 등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용되기 힘들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거제를 유형원이 제안한 겁니다. 5번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면 관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수령이나 교관들의 평가가 상당히 오타가 났습니다. 상당히 중요했겠군. 자, 요거는 이제 X인데 왜냐하면 수령이나 교관들의 평가를 가지고 관직에 임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령이나 교관들의 평가가 상급학교 진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지 관직의 임명 쪽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니다. 상급학교 요 진술 자체는 이 제시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 수령이나 어떤 교관들이 잘못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면 좀 문책을 당하고 뭐 파직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제시문에 있었죠. 이렇게 세 문제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요약하기는 그 전체 구조적 이해, 요 내용을 잘 연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시문, 뭐 관료 수급이나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봤는데, 희망자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공무원 임용 제도가 어떤가, 그 실태가 어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있다면 그 어떤 그 대안은 뭔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인문예술 두 번째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요 과제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이제 특징은 2번 문제에 보면 다음 용어가 분석에 해당하는지 직관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라 그랬습니다. 용어들이 뭐 상징, 비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를 편가르기 하는 거죠. 얘가 분석에 해당되는지 직관에 해당되는지. 자, 요 분류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창의적 사고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제시문에 보면 실증주의적 지식과 형이상학적 지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민복 시인의 가을이라는 한 줄로 된 시가 있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 실증주의적 지식이 있을 수 있고 형이상학적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어떤 그 지식을 여기서 어떤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식을 나누어서 한번 서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요 창의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등교 개학 후에 발표를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교과 세특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창의적 사고에 이제 서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요거 다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과제 학습지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다음 시간에는 인문예술 세 번째, 네 번째 제시문 두 개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